네, 오늘 앞서 확인했었던 철강주도 그렇고요, 화학주도 그렇고요, 일명 경기의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또 일각에서 보면은 중국을 너무 기대해서 시클리컬 업종에 투자하는 건 좀 실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 맞고 틀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쪽에 근거가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오늘 우리 인터뷰 시간이 2시간이 아니고요. 20분도 채 되지 않는데 대표님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자료를 다 보려면은 20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학과 철강 제품 가격이 소폭이지만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제품 가격하고 철강 제품 가격이 네. 지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상승 반전했는데, 그래도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2021년 수준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네. 바닥에서 이제 딱 턴해서 이제 800불에서 에틸렌 기준으로는 그쵸. 턴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이제 예를 들면 판재료 가격들이 지금 그러니까 상승으로 추세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 한번 보시면 알겠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중국에 보면은 이제 화학하고 철강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와누아라든지 그다음에 바오산 스틸 이런 데가 있는데 이미 지금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품 가격보다 네. 시가총액이 먼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네,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제품 가격이 네, 있네요. 네. 뿅하고 반등하고 예, 있죠. 파란색이 이제 화학 제품 가격이고 지금 현재 이제 붉은색이 이제 철강 제품 가격인데 중국 내수 하나는 중국 내수 가격이고 하나는 이제 한국 에틸렌 가격입니다.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20년 수준처럼 이렇게 툭 튀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냐, 그걸 갖고 고민하는데 이미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와누아라는 그룹이 있는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가 와누아 같은 경우가 더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보다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지금 그쵸.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철강도 재밌습니다. 철강도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바오산 스틸인데 중국 같은 경우인데 네. 지금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음 지금 장 주가가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게 그 전 장입니다. 그 네. 전 장인데 이제 중국에 보면은 그 포스코 홀딩스하고 바오산 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가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 화질이 약간 낮아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품의 그 원자재 가격의 반등보다 주가가 더 빨리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화학이나 철강의 제품 가격들이 왜 반등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20년도에 때는 둘 다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네. 둘 다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이머징이 전부 다 일제히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선진국 인원은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 중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한국, 일본을 포함하면 한 14억 인구가 선진국 인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이런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머징 국가, 남미라든지 이게 이머징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64억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코로나에서 2001년 큰 폭으로 좋아지면서 2001년에 이제 선진국도 좋아지고 이머징도 좋아지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뭐 3,300포인트까지 갔는데 2022년 작년에 재밌었습니다. 작년에 뭐냐면은 이머징 국가는 코로나 때문에 확 잠궜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한국, 일본은 확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억 인구는 풀린 상태에서 있었고 네. 근데 64억 인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양분됐느냐면은 14억 인구는 파이자하고 모더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지만은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백신을 맞다 보니까
빨리 풀렸고요. 그래서 선진국 경기라든지 선진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머징 쪽은 이런 여러 가지 사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맞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예를 들면 효율이 좀 상대적으로 MRA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잠그는 쪽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64억 인구가 소비도 완전히 재갈이 물렸고 네. 생산도 못해서 제대로 못하러가는 그런 악순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2023년 지금에는 64억 인구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mRNA를 다 맞아서 풀린 건 아니고요. 네. 선진국 mRNA를 다 맞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머징 국가들은 mRNA도 맞고 있지만 사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백신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보면 치사율이 떨어져 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치사율에서는 풀려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도 등 위시에서 네.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64억 인구가 풀려서 소비를 시작한다. 예, 작년에 14억 인구였고 네. 이번에는 64억 인구인데 이 64억 인구는 전부 다 대부분 다 이머징 쪽이다 보니까 중간재를 많이 써요. 화학이나 철강제 같은 기초 소재를 네. 많이 쓰기 때문에 2023년은 화학과 철강의 한 해가 크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전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 안 좋은 거를 차치하고 앞으로의 실적이나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작년 4분기 실적이 보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작년에 3%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2%, 8%, 3%뚝 떨어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전체가 소비가 깔아앉은 상태에서 중국이 생산을 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료를 공급하니까 당연히 가동률이 10% 떨어지면서 이제 뭐 BP라든지 적자 상태에 들어가는 기업도 많았다는 거죠. 많았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추구할까?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4분기에 적자니까 나는 한 발 물러설래. 오히려 나 들고 있는 것까지 그냥 손절할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잠깐 워렌 버핏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우리 버핏동은 어떻게 하실까요? 미국에 보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고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워렌 버핏 그분이 보면은 중국의 BYD의 2대 주주로서 굉장히 장기 보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배터리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분이 그런데 작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조 원을 기록할 때 집중적으로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분율이 얼마냐면 28%입니다. 높네요. 그런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8배 수익이 났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 그분도 보면 왜 그럼 그렇게 샀을까요? 보면은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은 mRNA 백신을 파이저하고 모더나를 맞았다. 그분이 이제 J&J라든지 이런 그 쉐브론의 대주주기 때문에 석유하고 백신에 대한 조예는 굉장히 깊다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이 백신을 맞고 풀렸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가장 기초 소비에 가장 펀더멘탈하게 많이 올라갈 게 뭐냐?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게 뭐냐? 그 쉐브론보다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쉐브론의 2대 주인데도 불구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던 건 굉장히 특이했다 보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죠. 네. 쉐브론보다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한 15조 원밖에 안 되는 기업이니까 250조 원 되는 기업보다는 네. 15조 원 되는 기업이 사면은 더 레버리지가 높아질 것이다. 오픈되니까. 그 8배 수익을 달성하셨어요. 하는데 그러면 잠깐 그걸 중국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네. 이머징 64억 인구가 소비를 시작할 것이다. 그쵸.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원료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쵸. 한국의 차학이나 철강 쪽은 제가 볼 땐 가동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럼 중국 오픈을 감안한다면 지금 작년에 중국 GDP 성장률 3% 때문에 4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게 최적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생각한다면 이제는 중국이 열리니까 최저점에서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저점에 있는 사실 철강 화학주들이 많은데 그 최저점이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인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섹터네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네, 왜냐니까 원래 보면은 3월달이 가장 성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회 있고 이벤트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양회 해봐야 이제 작년에 보면은 이제 2%, 8%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3%였어요. 네. 그러면 양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5% 이상, 뭐 6%대까지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달성 전략이 나올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기 경제적인 성장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나올 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 매수 타임이 지금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품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23년에는 LG화학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2021년에 4조 대 하던 게 작년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화학 부문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조 원대가 갈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2021년에 7조 대 했던 순이익이 작년에 3조 원이었고 전 제가 볼 때 7조를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7조에서 8조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 인디케이터 중국 내수 쪽이 보면 화학 철강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매수 적기는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보면 흔히들 보면은 2020년의 사례를 보면은 2020년에 21년에 보면 사례를 보면은 네. 제가 한 26년이나 27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면 화학하고 철강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탄력 있게 예.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주가가. 논리가 맞으면 네.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지 실적이 올라오는 걸 보고 하면은 이미 늦는다. 늦어버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화학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서 하나, 철강에서 하나 꼽아볼까요? 예. 근데 보면은 그 화학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이제 저는 이제 LG화학을 예를 드는데 지난번에도 LG화학 네.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 보면 이익의 비중 자체가 한 70% 정도가 지금 이제 그래도 화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학에서 나오고 있고 가장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학 부분의 실적 반등폭은 1조대에서 올해 4조, 1조 저는 5조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 정도 화학 부분에서 증가될 걸로 5조를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포스코홀딩스도 재밌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화학하고 철강이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화학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얼마냐면 전 세계 점유율이 2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에서 1등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 게 51%가 중국입니다. 절반을 중국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철강 쪽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에 시달렸어요. 네. 그런데 2021년 실적을 확 찍는 걸 보면 7조대를 찍는 거 보면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보면 이제는 51%를 점유를 했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진출해야 되고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국이 진출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의 7조, 3조에서 움직이는데 작년에 최악의 실적, 그다음 냉청 범람 때문에 일회성 손실까지 있었는데 3조를 했으면 그런데 보면 3조에서 보면 한 15배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28조라는 숫자가 웃기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7조에서 3조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조를 저는 2023년 올해는 넘어갈 거라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참 괜찮아. 관심 있게 볼 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화학하고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정설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네. 이번에 큰 폭으로 이머징이 돌았을 때 64억이 돌았을 때 제가 볼 때는 화학과 철강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시크릿걸 업종 내에서 관심 가져볼 화학과 철강 섹터 탑픽 종목은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